7월 11일 화요일 밤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늦은 밤이기 때문에 영상은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을 1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24,000원 부근 매도를 하면서 운 좋게 더블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고 최대 수익을 확정 짓는 의미 있는 달인데 많은 분들께서 금나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에 매매에 있어서 제 스스로도 많이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하다는 것이 수익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심리가 90을 차지하는 주식시장에서 심리를 잘 다스리면서 조급함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단단해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1순위로 좋아하고 즐겨서 하는 매매 자리,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자리, 이런 부분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지까지 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하나텍 주봉을 보시면 금나무님 축하한다 이런 댓글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느끼겠습니다. 동훈하나텍의 주봉 직전 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때가 12,500원 부근입니다. 아주 큰 시세가 나왔죠. 일봉으로 와서 그런 부근이 12,500원 부근이 이런 흐름인데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 거래가 터지면서 첫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거래가 더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 종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캔들이. 제가 관심 종목 공유를 드릴 때 이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상세히 심도 있게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공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절대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공식화를 해보자면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상한가가 나왔던 거래보다는 110%가 이상이 넘는 거래가 나온 게 좋습니다. 이때는 120%가 나왔죠. 그 다음 날에는 이 캔들, 이 거래량이 그 다음 날에는 30% 내외 정도, 이 전일의 거래량보다는 30% 내외 정도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직전 상한가를 또 지켜주는 선에서 이 안에서 놀아주는 캔들이 좋다. 이게 공식화로 해보고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전일 대비 30% 내로 줄면서 상한가의 종가를 유지를 해줬죠. 그 다음 날에 제가 매매를 해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따라 사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1차 매수를 했고 별거 없으면 바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눌리면 추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접근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매도할 구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줘서 좀 좋은 흐름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높은 구간에서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원강업이라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전일보다 110% 이상이 넘는 거래량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수그리면 좋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 내외로. 그리고 상한가의 종가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그마한 캔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만약에 이 거래량에서 이 긴 윗꼬리 캔들이 세력이 이탈하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면, 털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날은 이런 종가를 유지하면서 조그마한 캔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한가 종가 이탈하면서 바로 이렇게 한두 번으로 바로 올라왔던 것을 다 반납을 해버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수그렸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붙여줄게 라는 세력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제일 밑에 이 241선이 깔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평선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은 정배열이라는 것이죠. 240, 120, 62평, 22평, 52평 이렇게 차례대로 깔려 있는 정배열 차트가 좋다.
아니면 정배열의 초입 구간 또는 신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 241 이평선 밑에서 이런 캔들과 거래량이 나왔다면 아무리 좋아도 보지 않는 것이 속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구간을 잘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나왔고 그거보다 더 터지면서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 다음날 30% 내외로 거래를 죽이면서 지켜줬다. 이런 구간에서 하루 이틀 쉬거나 아니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보면 이 앞전에 이런 구간에선 절대 아무 데서도 매매가 없다가 이런 캔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 김에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처음으로 이렇게 붙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죠. 그 다음날 공시카대로 한번 외워본다면 110% 이상 넘는 거래량이 나온 게 좋은데 나왔고 그 다음날은 조그맣게 30% 내로 줄여면서 나오는 거래량에서 살짝 이렇게 상한가 종가는 유지시켜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종목 이런 캔들이 나오고 역시 이런 큰 급등이 나오게 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제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상한가 거래 터지고 그 다음날 110% 이상 터지고 그 다음날 조그맣게 줄이면서 30% 내로 줄이고 캔들도 제일 밑에 이평선이 241선이 깔려있고 상한가 종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집중이 필요한 자리가 되겠구나. 여기서 하루가 흐르든 이틀이 흐르든 여기서 장대 양봉 종가만 지켜준다면 거래 없이 이 종목은 급등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는 하루 더 흘러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큐렉소 최근의 흐름으로 와서 이 종목들은 다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역시 정배열 차트 240, 120, 60, 25 다 깔려 있죠. 그리고 앞전에 매물대가 없는 게 좋은데 매물대가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였죠. 여기서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고 더 터졌고 이때 110%가 아니고 109%가 나왔네요. 109%가 나왔고 이때는 전일 대비 43% 역시 110%와 30% 이건 공식화할 게 아닙니다. 유연하게 잘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좋은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하루 정도 쉬고 이때부터는 급등을 또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경보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와서 마찬가지 241선 제일 밑에 깔려있고 앞전에 매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터지고 나서 한 번 더 빵빵 터지고 그 다음에 살짝 웅크려주고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서 바로 시세가 나왔네. 이 종목은 이날만 해도 고가 기준으로 21%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거래를 터지면서 빵 나왔고 그 다음에 빵빵 나왔고 하루 죽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죠. 이때부터는 집중의 자리, 이때부터 또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운을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거래는 110% 이상이 터졌죠. 이게 100%이니까 당연히 110% 이상이고 여기서는 30% 내로 상한가 종가를 유지하면서 지켜주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은 위쪽으로 조정이 나왔으니까 더 훨씬 강한 종목이다 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빠른 시세가 붙은 것을 볼 수 있고 SV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래 터졌고 여기서 살짝 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은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쭉쭉쭉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되지만 좋지 못한 자리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히림을 보시면 이 시점의 흐름이죠. 이때 이렇게 우하향하던 종목이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더 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차트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데 그 다음날 또 거래를 죽이면서 살짝 이 흐름을 이탈하지 않아서 좋은데 핵심은 241선 장기평선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깔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이란 것이 좋지 못한 흐름이다.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게 이 바로 위에 거래가 터졌던 매물대가 있고 또 바로 앞전에 거래가 터졌던 매물대가 중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 치더라도 조금만 오르면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라면 매매를 이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세는 나왔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히림이 다시 한번 이때 돌아와서 거래를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 더 많은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241선 장기평이 제일 밑에 깔리죠. 그리고 앞전에 매물대도 벗기면서 강한 거래량이 두 번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거래를 줄여주는지 그리고 캔들은 이 종가를 유지를 하는지 보는 게 좋겠죠. 자,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대로 나왔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때 봤더라면 공략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매물대를 다 넘었고 깔려있고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아마 공략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결론적으로 보시면 역시 이 매매 기법에 100%는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듯이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하향을 계속하게 됩니다. 역시 100%는 없고 공식화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또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린이 분들 또 경험이 많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이런 자리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종목은 금나무님이 말을 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 2000을 하나만 더 보면 역시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더 터졌죠. 조그맣게 수그리는지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그맣게 수그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더라도 역시 거래가 터진 이 종목은 이때는 다 매물대이고 앞전에 또 거래가 터진 앞전에 매물대까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런 종목은 매물 출회가 될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공략은 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면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또 조금 올랐긴 하지만 이런 매도벽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고점을 남기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기법만 맹신을 또 하실까봐 영상을 올리기 전에 고민이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또 좋아요 수도 많아진다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리 241선이 제일 밑에 깔리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 대한 그런 검색시까지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만들어서 다음 주나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